네, 조금 지난 사례긴 한데 개인지가 보관 중인 비트코인 해킹 도난 사례 공유라고 봉현이 형 블로그에 있는 그 글을 저는 X에서 뒤늦게 공유된 걸 보고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요약에 나온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니모닉 관리 부실로 1.6 BTC가 털린 사례고요. 이걸 한번 쭉 제 관점에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째 털린 사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털린 사례가 X에서 돌았고요. 저는 좀 뒤늦게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교훈은 비트코인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시작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고 해킹 과정을 한번 다시 쭉 요약을 해보면 A 회사의 하드웨어를 통해 오프라인 상태에서 주사위를 굴려 니모닉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드월렛을 구입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오프라인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에 있는 그 기기에서 주사위를 굴렸는지 아니면 실제 주사위를 굴린 것을 입력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주사위를 굴려서 직접 니모닉을 생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추정을 해보기로는 이걸 만들고 나서 가족들에게 니모닉을 이렇게 분할할 정도라면 실제 주사위를 굴려서 손으로 계산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주사위 하드월렛에서 제공하는 주사위 굴리는 기능을 가지고 니모닉을 생성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그냥 추정이에요. 자, 그리고 1.6 BTC를 해외 거래소에서 새로 만든 지갑으로 이동. 그러니까 어찌어찌 경로를 통해서 뭐 바이낸스나 기타 등등으로 보낸 다음에 온체인으로 쏜 거죠. 자, 그때 니모닉을 만들 때 패스프레이즈는 없는 걸로 나왔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안심을 했겠죠. 안심을 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게 나름 또 이제 분할 전략을 쓴다고 해서 2명, 아내와 아들에게 6단어씩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 보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당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했다라는 게 이제 설명에 나와 있었고요. 다음 날, 그러니까 지갑으로 들여보낸 다음 날 1.6 BTC 전량 발생했고, 그 다음에 해당 비트코인은 여러 지갑을 거쳐서 게이트.io 거래소로 입금을 확인했고, 가족 중 누군가가 니모닉 외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휴대폰을 통째로 네이버 사전을 검색한 기록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등등 이런 추정이 있다라는 게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털렸을까 이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그냥 제 관점에서 자, 6개 단어가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보면 가족들에게 니모닉을 2분할해서 6단어씩 각각 보관하게 했는데 12단어를 다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6단어만 아내가 6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아들이 이 단어가 뭐지? 라고 싶어서 6단어를 한번 검색했다고 저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2단어를 다 검색했으면 그냥 더 쉽게 털릴 수 있겠죠. 자, 만약에 6개 단어만 유출됐다. 검색해서 어쨌든 검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갔는데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했다고 해서 그 단어가 유출됐다라고 볼 수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니모닉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유출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브루트포스 이게 가능한가? LMM에게 물어봤어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BIP39 12단어 니모닉을 전제할 때 단어 수 12개, 단어 목록은 2048개. 그래서 이게 11승인데 12단의 전체 조합을 하면은 대략 5.4 곱하기 10의 39승이라고 LMM은 계산을 해줍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얘는 헛소리를 하니까. 그냥 저는 편의상 그냥 엄청난 수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얘가 답변해 준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 중에서 6개만 노출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6개 순서가 그대로 유출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남은 6개의 단어를 갖고 이렇게 무작위로 대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7.4 곱하기 10의 19승이라고 합니다. 자, BIP39는 마지막 단어에 체크섬이 있기 때문에 이 중 유효한 니모닉만 남게 되는데 체크섬으로 대략 16분의 1 정도가 걸러져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4.6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후보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단어 6개를 맞추려면 약 4.6경계를 검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LMM이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브루트 포스 속도 한번 되나 이렇게 보면 GPU 벤치마크 예시, 이건 이제 LMM이 갖고 온 사례입니다. 헛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 그냥 감안하시고 들어보세요. 존 켄틀레가 2080 Ti 한 장으로 BIP39 시드를 이렇게 14만 개, 초당 14만 개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보고서에는 RTX 4090 그런 GPU 기준으로 시드 생성 단기만 최대 3.5억 개 초당 수준까지 최적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 유효 시드, 체크섬, 그 다음에 키, 주소, 파생까지 고려하면 실효 속도는 훨씬 떨어진다라는 그런 예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상한선을 아주 후하게 잡아서 매우 강력한 GPU 한 개가 초당 100만 개, 10의 6승계 후보를 확인한다고 가정하고, GPU가 1000개짜리 대형 클러스터가 초당 10의 9승계, 10억 개 후보를 확인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LMM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빡시게 돌린다고 했을 때 소요 시간은 GPU 한 개 가지고 걸리는 시간은 초당 10의 6승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14만 6천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PU 한 개 가지고 털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GPU 1000개를 클러스터로 해서 초당 10의 9승계로 턴다고 해도 146년이 걸릴 정도로 6개 단어가 그대로 유출됐고, 나머지 6개 가지고서 이렇게 돌려본다고 해도 사실 그 다음날 바로 블루투스를 가지고 이거를 털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턴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니모닉이라고 추정되는 단어 몇 개만 유출된 것을 가지고 무작위 대입을 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은 오염과 단어 유출이 남는데, 자, 1.6BTC가 바로 다음날 털렸다라고 한다면 12단어 전체가 온라인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이버 사전에서 웹이나 앱에서 12단어를 모두 검색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계정이나 디바이스 로그에 12단어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검색된 기록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출되려면 깨끗하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검색한 기기가 오염됐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악성 SDK 혹은 제3자 공격으로 이 로그를 가지고 이거 니모닉이네? 라고 해서 12개 단어를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 12개 단어에 순서만 조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니모닉이 그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니모닉 같은 경우에는 BIP39는 2048개의 단어 세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뭐지? 라고 좀 유심 있게 BTC를 털만한 사람들이 본다면 니모닉이라는 거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니모닉 단어가 검색이 되거나 뭐 다른 형태로 된다면 그거를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BIP39 리스트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단어 조합이기 때문에 몇 개만 봐도 니모닉이네 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털릴 수 있는 거죠. 자, 전제 조건이 스마트폰하고 PC 자체가 이미 감염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키보드 앱, 화면 캡처, 키보드 앱, 화면 캡처, 클립보드, 사전 앱, 광고 SDK 등등 입력 검색 내용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가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니모닉을 적는 순간 혹은 검색하는 순간 전체가 털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하드월렛 펌웨어 초기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하드월렛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중고 비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하드월렛 또는 이미 개봉된 기기라는 그런 상태였었더라면 펌웨어에 백도어가 있거나 화면에 표시되는 니모닉이 이렇게 알려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하드월렛이라고 해서 안심한다가 아니라 공식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하드월렛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사위를 돌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 추정으로는 실제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서
손으로 계산하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거라면 니모닉을 저렇게 허술하게 이분할로 해가지고 줄 리도 없고, 그리고 주의점이라든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주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드월렛에서 제공하는 다이스롤, 주사위 굴리는 버튼 가지고 생성했을 거로 추정되는데, 자, 이때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실제로는 그 기기 자체가 수도 난수인데, 이미 난수예요. 유사 난수라서 이걸로 시드를 만들고, 그걸로 개인 키를 만들었다고 해도 엔트로피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것은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현 불가능성이 낮은 그런 단어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주사위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트로피를 높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주사위 돌리는 프로그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넣어서 기기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조합해서 재현 불가능한 단어의 선택과 조합이 이루어져야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건데, 자,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주사위 한 10번 돌리기, 10번을 체크하고 돌리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돌려서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도 그걸 엔트로피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원문에서도 적혀 있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직접 노출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이버 사전에다가 놓을 정도의 보안 의식이라면 종이에 적힌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보관을 했을 수도 있고요. 메신저로 전송했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으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족 중에 이게 노출이 됐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각각 6단어가 모두 유출되면 사실상 12단어 전체 유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해 볼 수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인데 1.6BTC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모으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자, 일단 뭐 털린 거는 어쩔 수 없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니모닉 자체에 대한 원칙을 잘 가져야 됩니다. 니모닉 단어를 어떤 온라인 서비스에도 절대 입력하거나 검색하면 안 됩니다. 물론 2048개의 풀세트 자체는 GitHub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엔트로피를 높여서 선택하고 무작위로 섞은 그 단어들, 그 단어와 단어의 순서는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 구글 번역, 메모, 카카오톡, 이메일, 클라우드 노트 등등 아예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이 없는 하드월렛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일반 단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조합과 타이밍으로 충분히 니모닉을 인지 가능할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모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입력된 게 2048개와 같은지 검색해보는 거는 아주 그냥 짧은 찰나 안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진 스크린샷 카메라 촬영도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다 가리고 스마트폰 음성 가리고 기타 등등 막 중얼중얼 말로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는 순간 니모닉은 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한 분할 보관 방식, 그러니까 그 66, 48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자, 여보 이거 그 보관해, 아들 이거 보관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조각만 유출돼도 블루투스 포스 난이도가 완전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걸 고려하는 게 좋냐면 멀티시그, 2 오브 3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멀티시그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을 하고 싶으면 샤미르 비밀 분산이라고 하는 그 SSS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름 그 규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세 덩어리로 분산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세 명이서 각각 나눠 갖거나 아니면 그걸 또 분산 저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패스프레이즈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5번째 단어라고 했는데 13번째 단어일 수도 있죠. 12개짜리 니모닉이면.
그러면 니모닝 12단어 더하기 별도의 패스프레이즈를 쓰면 만약에 12단어가 다 털려도 패스프레이즈 없이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또 패스프레이즈도 어딘가에 저장을 하거나 너무 쉽거나 유추하기 쉬운 거, 이런 거는 또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스프레이즈는 진짜 적으면 안 됩니다. 적지 말고 너무 잃어버릴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안 되고 기억이 금방금방 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혼자만 또 기억하지 말고 가족들이 같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관이라기보다는 패스프레이즈는 반드시, 나머지 니모닉도 외우면 좋겠지만 가족이 모두 다 외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패스프레이즈는 더더군다나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니모닉을 적어놓은 칠판 모퉁이에다가 패스프레이즈를 적어놓는다? 이런 것도 가져가라는 그런 신호랑 다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 앱 측면의 보안도 중요한데요. 니모닉을 다루는 용도의 클린 디바이스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루팅, 탈옥 이런 기기 쓰면 안 되고, 불필요한 앱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 SDK, 그러니까 APK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따로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애플 제품을 많이 쓰죠. 키보드 앱이나 무료유틸, 광고 많은 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내 스마트폰이나 내 컴퓨터에서 뭔가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사전, 키보드, 메모, 클라우드 앱은 니모닉과 완전히 분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프라인 형태의 종이나 금속, 금고 이런 데다가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드월렛은 반드시 공식 판매처, 공식 펌웨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드월렛을 사용하는데 좀 저렴하다고 그 어떤 중개업자에게 산다. 그러면 이미 그 펌웨어가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받았는데 공식이 아니라, 또는 그걸 이렇게 키 단위로 해서 검증한 게 아니라 어디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걸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봉 흔적이 있는 제품이나 중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판매 등은 모두 배제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기 설정 때 기기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주사위로 시드를 생성한 것이 맞는지, 패스프레이즈가 걸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출금 일정 기간은 지갑 모니터링을 좀 보면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사위 던질 때는 엔트로피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엔트로피가 높다는 게 이게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한 니모닉 단어의 종류와 조합을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현했을 때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면 엔트로피가 낮은 거고요.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엔트로피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사위보다는 동전을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면 최소 50번 이상, 60번에서 100번 이렇게 12단어면 그렇고요. 24단어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전은 최소 128번 이상, 12단어일 때 128번 이상, 130번, 150번 이렇게 던지면 엔트로피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던지는 습관이라든가 방바닥에 균일한 것, 그리고 동전의 앞뒷면이 나올 만한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 따져보면 이것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라서, 어쨌든 원칙은 엔트로피를 높게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라는 걸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에게 맡길 때는 그냥 분할해서 두지 말고, 자, 그 멀티시그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위험하게 생각한다면. 아니면 샤미르, 그 비밀 분산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검색하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방법들, 니모닉이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명확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BTC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그 비트코인을 니모닉 관리를 잘못 해서 털린 사례를 또 제가 보면서 이것도 한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제 관점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교훈 삼아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